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둘러싸인 숲속에 살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였고 그녀는 숲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마을의 보안관인 아버지로부터 숲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항상 그녀에게 안전한 장소이자 모험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할수록 그녀는 나무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그녀에게 오래된 자에 대해 경고했지만 루시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루시는 자신 앞에 나타난 신비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이 문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루시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지나자 환상적인 마법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이 춤을 추고 땅에서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자 루시는 오래된 오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작은 요정과 마주쳤습니다. 요정은 루시에게 자신들이 사는 세계가 어두운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마법을 풀기 위해서는 용기의 정수와 진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요정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가지 도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의 화염을 피해야 했고 때로는 탑을 오르며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모든 도전을 극복했고 마침내 마법사의 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마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루시는 성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구슬을 찾아내고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과 모험을 통해 얻은 용기의 정수가 구슬을 통해 발현되었고 마법은 차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났고 요정들과 마을 사람들은 루시의 용기를 찬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숲은 언제나 그녀를 반겼습니다. 루시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마법의 숲과 모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갈리아의 한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에리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리크는 항상 모험을 꿈꾸었지만 그의 일상은 지루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한 신비로운 노파가 나무 상자 속에 담긴 황금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황금새가 무한한 지혜와 힘을 제공하며 옛 갈리아 왕국의 심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한 탐욕스런 왕에 의해 새는 마을 밖멀리 있는 신비한 숲의 깊은 곳에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에리크는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마을의 평범한 삶을 벗어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낭을 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전설의 황금새를 찾아 그 지혜와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리크는 울창한 숲을 통과해야 했고 그 길은 날마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환상적인 생물들, 달리는 고슴도치와 장난기 많은 요정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에리크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에게 숲을 안전하게 지나는 법과 각종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신비한 고대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에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미로가 있었고 에리크는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로는 여러 종류의 시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지혜를 시험하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용기를 시험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에리크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노파가 준 힌트와 여정 중 얻은 교훈들을 활용해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미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에리크는 황금새가 웅크리고 있는 신비한 마법의 방에 도달했습니다. 황금새는 찬란한 빛을 내며 마치 에리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하고 고요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에리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새에게 손을 뻗었고 바로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왕과 현명한 자들의 지혜와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에리크는 황금새를 통해 알게 된 지혜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에리크는 마을의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그의 용기 있는 모험과 지혜로운 지도와의 마을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는 언제나 황금새의 전설이 회자되었고 에리크와 황금새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꿈과 모험의 가치에 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플로리안이라는 이름이 용감하고 마음씨 좋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안의 가족은 농부로 넓은 들판에서 곡식을 재배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로리안은 마을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법의 들판이 있고 그곳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꽃이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플로리안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 신비한 꽃을 찾기로 결심하고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풍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짐을 챙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배웅해 주었고 플로리안은 그들에게 무사히 돌아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을 떠난 플로리안은 숲을 지나 깊은 계곡을 건너며 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러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위험에 빠질 뻔한 순간마다 이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거대한 곰에게 길을 막혔을 때 그가 도와준 작은 새가 나라와 곰의 주의를 끌어준 덕에 무사히 빠져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마법의 들판에 도착했을 때 플로리안은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가운데 특히 반짝이는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전설에 나오는 그 소원꽃이었습니다. 플로리안은 소원꽃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꺾었고 꽃의 마법이 발동되자 그곳에서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고요한 목소리로 플로리안에게 소원을 말해보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플로리안은 잠시 생각한 후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소원을 들은 신비로운 존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약속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플로리안은 감격하며 들판을 떠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는 마법 덕분인지 전에 지나온 험난한 길도 더욱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플로리안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고 크게 안도했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무척 행복해 보였고 마을은 전보다 농작물이 훨씬 잘 자라 풍년을 이룬 덕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플로리안은 신비한 모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우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마을의 소중한 영웅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플로리안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길이길이 전해 내려오며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끝에 있는 숲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 숲에는 전설적인 마법의 호수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호수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된 기록에도 남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끔 여행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호수는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순수함을 가진 자만이 찾을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루이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호수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고요한 호수는 은빛을 띠며 주변의 꽃들은 바람에 따라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호수의 중심에는 작은 배가 있었고 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배에 올라타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호수의 중심에 도착하자 물속에서 따뜻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그 빛과 함께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했다. 이 호수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이니라. 나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이곳의 비밀을 알려주겠노라. 요정의 부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의 무분별한 손을 막고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요정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와 요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신중하고 애정 어린 손길로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가 본 마법의 호수를 정말로 믿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마을의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도 알리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이상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숲과 호수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숲을 가꾸는 일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루이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많은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그 조화로움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젊고 용감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닌 목수였으며 그의 뛰어난 재주는 넓은 지역에 걸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마르셀의 진정한 꿈은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 세계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숲에서 나무를 탔던 마르셀은 유난히 빛나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와는 달리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마르셀은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나무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르셀은 곧바로 나무를 자르고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에 도끼를 대는 순간 한 노파가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 나무는 마법의 나무란다. 함부로 자르는 것은 위험해.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무를 다루고자 한다면 이 나무는 내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노파가 말했습니다. 마르셀은 잠시 고민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나무를 다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결정에 웃음을 띠며 그에게 마법의 도구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내가 나무를 다루는 데 쓸 수 있는 특별한 도구들이란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노파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마르셀은 매일 밤낮으로 마법의 도구들을 사용해 나무를 조각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러 멀리서 찾아왔고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마침내 그의 작품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마르셀의 예술적 재능에 감명을 받아 그에게 성에 와서 자신의 개인 조각가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르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작품은 프랑스 전역의 궁전에 진열되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마법의 나무와 노파 덕분에 마르셀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는 항상 그 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공 이야기를 전설처럼 간직하며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